측면에서 숙제하다가 질문. 39번, 53번, 48번, 49, 49번. 요 정도? 네. 자, 그럼 앞번호부터 가볼게요. 38번부터 가보겠습니다. 39번. 네.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자, 점 A가 3,-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 B, A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X1 더하기 X2가 6이고 Y1 더하기 Y2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39번 질문자 누구니? 오. 자, 볼게요. 자,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습니다. A가 3,-1이고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C의 중점을 N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요 녀석이 내가 모르는 건 일단 얘죠. 얘를 A, B라고 잡을게. A, B라고 잡으면 얘를 C, D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M 어떻게 구해요? A, B의 중점이죠. 그러면은 M이라고 하는 X1는 2분의 3 더하기 A라고 불러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M이라는 거에 Y1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라고 부르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요 N의 X좌표 값인 X2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죠? 2분의 3 더하기 C라고 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Y2를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D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가 X1 더하기 X2를 알려준 거죠. 그러면은 6이라고 하는 X1 더하기 X2는 2분의 6 더하기 A 더하기 C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A 더하기 C는 얼마게? 질문자 A 더하기 C 얼마? A 더하기 C 얼마? 6이요. 자, 문제에서 Y1 더하기 Y2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습니다. Y1 더하기 Y2는 2분의 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B 더하기 D 얼마예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질문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자, 무게중심은 3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C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 더하기 D 라고 풀어도 될까요? 그래서 6 쓰면 되겠고 0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질문은 3,3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분의 8이라는 최종 결론값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특별하게 꼬여있는 건 아니죠. 나와 있는 힌트를 그대로 따라 쓰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다 였습니다. 이런 건 맞히자. 이런 건, 야, 질문을 하기도 좀 그렇다. 이게 처음 풀어가지고 맞췄다 틀렸다. 그럼 오케이. 근데 고쳐서 이건 수정을 해야지. 질문까지 나올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48번 가볼게. 네, 48번 가보자. 자,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가 0,4, 8,0과 1사분면 위에 점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좌표를 찍는데 어렵진 않죠. A라는 점이 0,4니까 한 여기쯤 4 뭐 이렇게 있을 것 같고 8,0이니까 한 2배만큼의 B가 있고 여기가 8,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이 이렇게 있죠. 1사분면에 있는데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대. 그러면은 AB의 길이는 오픈됐죠. 그래요? 이 녀석과 똑같은 BC의 길이니까 얘가 요런 1사분면에 있는 원 스타일의 어떤 점에 C라는 점이 있을 것 같다. 걔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여기까지 문제를 읽은 거예요. 이랬을 때 두 선분 AC와 BC를 이루는 각을 두 선분 AC와 BC를 각각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BQ라고 할 때 CPQ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어 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AC의 길이, 그 다음에 BC의 길이. 근데 요거는 요렇게랑 요렇게랑 똑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1대2로 내분하는 점 BC니까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래서 CPQ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무게중심을 G라고 하겠습니다. 까지 괜찮죠? 네, 이랬을 때 마지막 질문 CG의 길이가 3분의 8입니다. 이때 A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A, B 요 녀석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가 조금 길기 때문에 하나씩 쪼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다. 그 녀석을 A, B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8제곱 더하기 4제곱이 루트 A-8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힌트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A-8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8, 8에 64, 4, 4, 16 그래서 80이다 라는 선 위에 존재하고 있겠다. 이 녀석이 첫 번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힌트는 AC를 2대1로 BC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각각 PQ라고 하겠다. 까지 괜찮죠? 그럼 이것도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분점을 사용을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AC, BC니까 A가 1이고 C를 2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대1이니까 크로스식으로 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0, 2B 플러스 4, 그 다음에 2A 플러스 8, 2B 플러스 0 이라고 해서 각각 P와 Q의 좌표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이랬을 때 지금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의 교점이야? 중선의 교점이죠. 그러면은 요 라인이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도 중선에 위치하고 있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점은 AB의 중점이니까 얘가 4,2에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를 M이라고 부르면 여기를 N이라고 부를게. 그럼
AM의 길이랑 AN의 길이가 3대, 미안해요. 3대 2 되겠죠. 그렇죠. 그 녀석을 다시 또 3대 2로 쪼갠 포인트가 G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G라는 길이가, 여기는 좌표를 준 게 아니라 3분의 8이라는 길이로 줬다까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알려준 우리의 마지막이 지금 시카나바퀴 조건을 안 줬어요. 우리 문제는 지금 요 길이를 오픈해 줬어. 그러니까 이 길이를 오픈해 준 거지. 그럼 이 길이를 오픈해 준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4,2와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녀석이 요 1번 조건식에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A, B와 요게 지금 어차피 요 녀석이 1대 2니까 이걸 전체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만큼을 또 3으로 1대 2로 내분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A, C, M의 길이가 C, G의 길이의 몇 배일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게요. 쉽게 생각할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은 다 알아듣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은 CM의 3분의 1을 한 게 CN이죠. 그렇죠? 그럼 그 CN의 3분의 1을 한 게 CG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 요 녀석이 3분의 8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지?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3, 2는 4, 이거 여기가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럼 4, 2, 6. 그래서 CM의 길이는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을 쓰면 착착 2가 돼서, 그래서 요 길이가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A-4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66에 36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자가 몇 개예요? 2개 나왔죠? 식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러면은 적절하게 가감하면 A랑 B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마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 요게 첫 번째 힌트, 요렇게 식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길이를 4,2라고 하는 중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요걸로 푸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숙제 안 했구나. 안 했구나. 안 했네. 안 했네. 네, 계산은 뺄게요. 네. 넘어가서 49번을 맞췄다. 한 명, 두 명, 안 풀었다. 네. 딱 봐도요? 오, 눈에 뭐 격자 있어? 그래요? 5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습니다. Y축이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고 X축이 선분 CM을 M대N으로 내분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 최대값을 각각 구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딱 보면 딱 보여요? 왜?
2,1 여기가 B야. 마이너스 2,1 C라는 게 1, 마이너스 2 여기서 C라는 점이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차피 문제에서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Y축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써있고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고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점을 A, B라고 놓고 하나씩 시킨 대로 해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점 A, B와 B라는 점 마이너스 1, 1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의 Y축이라니까 우리가 Y축의 성질이 뭐예요? X값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2N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C를 X축이라고 했으니까 A, B와 1, 마이너스 2를 M 대 N으로 내분했으니까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크로스를 할 건데 이번엔 Y 값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BN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까지가 이제 첫 번째 힌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AN이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BN이 0이 되는 거다. 네. 저 말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 말 때문에. 저 말이 없었으면은 상황이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저게 자연수가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쓸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위치할 수 있는 게 요 선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비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 거니까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최소값 되는 값, 최소값. 지금 AC가 기울기가 얼마죠? AC? BC 미안해요.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M이라고 잡았을 때 중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정어랑 수직이 되는 포인트로 잡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라고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양수 자연수가 됐으니까 이게 크게 틀어질 수는 없죠. 틀을 수 없으니까 저 선상에 있는 값들 중에서 픽스가 돼서 골라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1,1가 5,5일 때가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M이 크다 N이 크다 이런 게 없죠. 그냥 이게 문제에서는 M, N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수시로 바뀌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M 대 N과 이렇게 M 대 N만 똑같으면 되니까 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선상 위에 있는 값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네. 하나씩 따져보니까. 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최소값은 A라는 점이 1,1일 때, 최대값은 A라는 점이 5,5일 때 라고 상황을 잡고 문제를 풀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계산은 뺄게. 시작하자마자 졸려요 혹시?
자, 53번 가볼게. 나 이제 문제 아직 안 읽었어. 자, 53번. 두 점 A, B와 Y축 위의 점 Q에 대해서 AQ 빼기 BQ는 점 Q의 Y좌표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라는 좌표값이 1,4고 B라는 좌표값이 2,1이고 Y축 위에 있는 점 Q니까 한 여기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겠다라고 했을 때 AQ에서 BQ를 빼겠습니다. 라고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 이 Q라는 점은 어디든지 이렇게 Y축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그랬을 때 Q가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AQ에서 노란색 AQ에서 보라색 BQ를 뺀 건 언제나 AB와 똑같죠? 됐습니까? 삼각형이 만약에 이가 삼각형을 이루어진다면 두 빗변의 차는 나머지 것보다 작습니다. 삼각형의 결정권에 의해서 삼각형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하나는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단 작고 나머지 두 개의 차보단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노란색에서 보라색을 뺀 것보단 무조건 AB라는 길이가 무조건 긴 거죠. 그럼 얘가 삼각형을 형성하게 된다면 AB의 길이보다는 무조건 작은 값일 거야. 그치? 근데 거기서 Q가 움직이면서 여기 위치에 딱 위치하는 순간 이 결론이 AB의 길이와 똑같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탁 틀어지게 되면 다시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AB보단 작게 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Q라는 점이 요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위치에 있을 땐 삼각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AQ에서 BP를 뺀 길이는 무조건 AB의 길이보다 작습니다. 근데 Q가 여기하고 있을 때에는 저걸 그대로 따라가면 AB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은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상황은 이해했어요. 상황은 이해했으니까 이제 질문에 답을 써야 되겠죠. 네. Q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의 Y절편을 구하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직선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이 1,4고 B라는 점이 2,1이니까 기울기는 2-1분의 1-4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1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그래서 7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A가 7일 때 최대값은 선분 A, B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으로 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 해석이 동반돼야 됩니다. 네, 누누이 말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우수한 문제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두세 개의 과정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알겠지? 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직선에서 자, 스텝 1에서 질문 있습니까? 직선 스텝 1에서 특별히 없죠? 네, 특별히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텝 2로 가볼게.
태근아 혹시 이게 보이냐 잘? 봐지긴 하죠? 그래요. 네. 스텝 2. 네, 페이지. 자, 문제 번호 13번으로 가볼게. 스텝 2, 직선 스텝 2 하고요. 네. 자, 우리가 직선에서는 딱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기울기랑 점. 그러면은 문제를 쪼개보면 이걸 기울기를 구하라라는 문제로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지나는 점을 구하라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선은 기울기나 점 요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근데 요 73번 유형은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개형이잖아. 직선의 방정식도 함수는 아니지만 도형이지만 그래도 이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그림 해석은 잘 나옵니다. 알겠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일반형을 갖고는 직선 해석을 하기 좀 힘들어요. 다 표준으로 바꿉니다. 표준으로 바꾸면 b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라고 써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란 소리지. 그러면은 a, b의 부호는 반대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y절편이 양수죠.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란 소리지. 그럼 b랑 c는 부호가 반대에 있다. 그럼 여기서 a, b가 부호가 반대고 b, c가 부호가 반대니까 a, c는 부호가 똑같다 라고 해석하고 답을 쓸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 bx 마이너스 ay 플러스 c 그러면은 ay는 bx 플러스 c 그래서 y는 a분의 bx a분의 c. 자, 기울기가 a분의 b죠. 그래서 음수 양수 음수 기울기는 음수 y절편은 양수. 기울기가 음수인데 y절편이 양수니까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 2,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 뭐라고요? 나 못 알아들었어. 응. 네.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어려워. 아, 내가 지금 풀라고 이렇게 썼지. 나 이거 풀면 눈으로 풀지.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이라고 하겠죠. 야,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 갖고 논란을 만들지 말자. 야, 이 정도의 난이도가 숫자 넣고 풀었어요라. 그냥 A, B 부호 잡고 풀었어요라. 큰 차이가 있겠니? 아, 그래요. 네, 편한 거 해요. 네, 답은 지나지 않는 거구나. 3이죠.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74번에 별표 쳐요. 이게 왜 별표를 치냐면 내용 없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개수를 카운팅하세요. 내용은 진짜 없어. 근데 카운팅하는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게 최근 트렌드야. 학습적 부담은 적게 하지만 변별력은 있게. 이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볼 거야.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해석을 통해서 조금 간소화시킨 다음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먼저 A, B를 잇는 선분 A, B 위에
점 중에서 정수, 그러면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있는 정수를 이렇게 세겠다. 내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해석하면 돼? 직선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자. 직선으로 해석을 해보면 먼저 기울기는 24, 16에서 그래서 아니구나. 이게 뭔 소리야. 미안해요. 이상하게 풀었어요. 맞죠? 맞죠? 거꾸로 썼구나. 얼마니? 8인가? 네, 마이너스 8.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수래. 정수여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2x 마이너스 8 이게 y값도 정수니까 y값이 정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x에다가 이제 이 동그라미 친 2x 빼기 8이 얼마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숫자 집어넣고 정수냐 아니냐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x 마이너스 8이 3의 배수가 되는 x값만 세면 되겠네. 그 y값은 따라서 정수가 될 거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맨 마지막에 가루가 써 있는 건 꼭 필요하니까 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X가 뺐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 것만 카운팅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어넣는다기보다는 K 값을 컨트롤하는 게 편할 거예요.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거의 파트너가 되는 X 값이 세지는 게 편합니다. 진짜 X를 집어넣어서 3의 배수가 되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알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관계식 하나가 나왔으니까 K가 0이 되는 X 값은 얼마예요? 4. 그러면은 어차피 요 안에서 컨트롤 해야 되니까 K가 1이 되는 X 값은 1이면 안 되고, K가 2면 7 이렇게 되는데 이건 되고, 그쵸? 그러면은 K가 좀 나려다 쓸걸. 3이면은 얼마가 되죠? 안 되고, K가 4가 되면 20. 근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10은 빠졌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빠졌고, 그러면은 딱 느낌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씩 건너가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까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해. 근데 그것보단 살짝 고등스럽게 직선화 시켜놓고, 그래서 2x 빼기 8이 3의 배수면 되겠구나 해서 x를 집어넣는다기보다는 k를 컨트롤해서 찾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즘 요 정도 유형의 문제들이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 풀어봤습니다. 75번에 별표 치고 75번에 별표 치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별표 치라고 했는지는 요 직선의 모양을 보면 딱 해석이 돼야 돼요. 알겠지? 서준아, 이 직선 딱 L이라고 부를게. 이 직선 L을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치, 그 한 점을 지나는. 근데 그 한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쟤를 어떻게 분리시켜놔요? 그렇죠, 그 느낌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가 스타트입니다. 그게 떠오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L1 더하기 K, L2는
0이다. 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태근아, 먼저 직선을 L1 더하기 K L2는 0이다로 변형시켜. 구했어? 그래요? 그러면 저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3 컴마. 그 3 컴마 마이너스 1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B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 A, B, C 직선이 무조건 3 컴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B를 지나고 있죠. B를 지나고 있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의 넓이의 2배가 된대요.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포인트가 선분 BC의 어디에 꽂혀야 되겠다 까지가 이번 문제를 푸는 해석이겠죠. 해석하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수학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속도는 연습할수록 늡니다. 빨리 푸는 게 맞는데 빨리 푸는 거랑 급하게 푸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알죠? 빠르게 풀 때 바르게 풀어야 돼.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6번, 77번, 78번 별표 치고 이 세 개의 유형은 기울기 설정에서 끝점과 끝점으로 파고들어서 기울기를 고르는 문제. 이거 다 파악했을 거라 믿어요. 풀진 않을 겁니다. 알겠지? 딱 보면 자 76번 딱 보면 A, B, C, D를 좌표를 그리고 직선을 우리가 몇 컴마 며칠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해야 돼요. 3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해석해야 되겠지. 그래서 끝점과 끝점을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서 기울기 설정하면 되겠다. 그 유형인 거 알죠? 77번도 그 눈으로 보면 이 녀석이 K라는 녀석이 X 앞에 있으니까 이게 기울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불편하게 지나가네. 3분의 1로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하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5,0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일 거야. 그 녀석이 선분 AB니까 요렇게 지나간다 해서 기울기를 설정하면 되겠다. 그 유형은 나옵니다. 알겠지? 76번, 77번, 78번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꼭 차분하게 풀어봐야 돼요. 알겠지? 이 문제를 틀리면 이제 문 열고 나가야 돼. 자, 80번 가볼게. 자, 보면은 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에요. 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인데 우리가 이거 봐야 돼.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을 물어보는 얘 최소값이라고 물어보는 거랑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 다른 걸 물어보는 거야. 그쵸? 요렇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중선 개념으로 빠져서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질문이 왔으면 직선으로 내리 그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P가 내부에 있고요. A, B, C, D니까 여기에 있을 때 이 전체 값에 최소가 등장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직선으로 쭉 이어버리는 직선으로 푸는 유형이니까. 그럼 요렇게 두 개의 최소값과 요렇게 두 개의 최소값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쭉 이어서 여기쯤 있을 때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AC의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익혀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 물어볼 때는 쭉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요걸로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중선으로 좀 빠져보겠다.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요건 지난 시간에 연습 많이 했어.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잘 느껴야 됩니다. 알겠지? 80번 문제는 저렇게 구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81번의 별표. 함정이 하나 있어서 별표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함정만 잘 빠져나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Ln 더하기 K L2는 0이다 꼴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네. 함정이 하나 있어서 시키는 거야. 이론 수업할 때 좀 강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말장난이야. 잘 봐. 문제가 직선 하나가 있어요. 또 직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물어보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면 되잖아. 그래요? 그럼 걔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Ln 더하기 K L2는 0이다 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지 Ln 더하기 K L2는 0이다 라는 직선이면 이 녀석은 해석을 L1과 L2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만 딱 하나 순수한 L2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K에다가 그 어떤 짓을 해도 순수한 L2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장난이야. 봐봐. 직선 L1과 직선 L2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죠. 이 점만 지나가면 되니까 L1도 가능하고 L2도 가능하고.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유일하게 L2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기호적인 한계인 거지. 그러니까 얘 이렇게 써 있고 L1, L2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라고 말했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L1과 L2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처럼 해석하면 되겠지 99.9%만 맞는 거야. 왜? 퓨어한 L2를 해석할 수 없어서 기호적인 한계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리을 지문을 보면 직선 L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99.9%는 맞죠. 근데 딱 하나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거야. 뭐를 표현 못해? 퓨어한 L2는 이 기호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말장난 같아요. 알지? 똑같은 식을 갖고 어떤 걸 먼저 알려주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리을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저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L1이 나오고요. L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교점이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그냥 식이 딱 나와버렸어. 그럼 얘는 L1과 L2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L2는 표현이 안 된다. 그렇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정 같은 문제다 라고 따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요건 함정 때문에 한번 시켜봤어요. 네. 84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고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기하적인 해석이 동반됐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이 세워집니다. 해석 없이 계산으로만은 못 빠져나와요. 해석됐어요? 나왔어요. 자, 볼게요. 자,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직선을 내가 L이라고 부를게. 기억. 직선 L은 원점을 지납니다. 아,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 L이 있어요. 자, 그리고 노란색 직선 L과 보라색 직선 M은 선분 AB에 있는 점에서 만난대. 아, 그래요.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지나가겠다라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노란색 직선 L과 보라색 직선 M이 넓이를 3등분한대. 3등분. 자, 그러면 얘가 일단 1대2로 쪼개놓으면 절반을 지나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다시 노란색 직선이 넓이를 1대2로 쪼개놓으면 얘가 1대1로 쪼개면 되겠죠.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거는 문제를 막 푼다는 개념보단 기억, 니은, 디귿을 읽었을 때 상황 두 개가 잡혀야 돼요. 상황 두 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의 합의 최대를 구하십시오. 1번 상황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2번 상황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둘 중에 합이 큰 걸 답으로 쓰면 되겠다. 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선, 노란색 직선 L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일단 쪼개놔야 돼요? 1대2로 쪼개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1대2로 내분하는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 0,6이라는 점과 2,0이라는 점을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1대2로 쪼개는 점이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했을 때 크로스식이니까 2, 크로스식이니까 10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이때 요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L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x2 x분의 y니까 6이라는 기울기를 갖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럼 요 점을 지나가는 이제 보라색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이 남은 여백을 1대1로 쪼개가니까 당연히 1,0을 향해 들어가야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 점과 1,0의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2-x1이니까 3분의 1분의 y2- y1 잠깐만 1, 0, 띵띵 마이너스 3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네. 이렇게 두 개의 기울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기울기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하나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번에는 2대 1로 쪼개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6과 2,0을 2대 1이니까 4, 6 이렇게 쪼개놔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3분의 6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네, 이 녀석은 2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이렇게 절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0, 향을 향해 가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매매 기울기는 0,3이니까 3분의 4, 3, 3은 9, 3, 3은 4분의 3. 그래서 4분의 6 더하기 4분의 3 해서 둘 중에 큰 건 두 번째 상황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됐습니까? 네. 자, 문제 읽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그려져야 돼. 그려지지 않으면 생각을 어떻게 계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4분의 9 아니야? 그래?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네. 계산 쓸릴 수도 있지. 집중 안 해? 집중할게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적인 해석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에는 답을 맞힐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기역, 니은, 디귿 읽었을 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답을 이렇게 트라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르게 도식화내는 방법,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돼. 알겠죠? 차분하게 따라가 보면 돼요. 차분하게. 이런 거 따로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평가원 문제가 분명히 학교에서 나옵니다. 평가원 문제가 내신 문제에서 별개로 나올 수가 없잖아. 학교에서 내신을 꾸밀 때 꼭 두세 개는 평가원 문제를 끄집어 오잖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교재에 있을 때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평가원 문제를 다 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접하는 문제만이라도 완벽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지 맞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고쟁이가 내신에서 꽤 많이 활용되는 자료니까 다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 86 두 문제에다가 별표 칩니다. 그리고 자취라고 써요. 자취. 자, 85번을 제가 풀게. 여러분들이 86번을 풀어. 자,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자취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취방정식을 누누이 말하지만 해석하려 그러지 마. 왜? 얘는 해석하는 순간 상황이 계속 좀 겉돌아요. 그래서 자취 문제만큼은 패턴화 시킵니다. 패턴화 시켜가지고 딱 그 패턴에 맞게 숫자들만 골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뒀어요. 우리가 자취 문제 몇 단계로 풀기로 했어? 3단계로 풀기로 했어. 첫 번째 뭐야? 그치?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내가 구하는 점을 무조건 x, y로 두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 안에서 무조건 참인식이 있어.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참인식을 x, y로 표현하자. 오케이? 3단계 기억하는 건 편해.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 점 a, b가 직선 3x 더하기 4y 빼기 2는 0 위를 움직입니다. 이때 a 더하기 b, a 빼기 b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세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은 a, b예요?
a 더하기 b, a 빼기 b예요? 아래 거죠. 내가 진짜로 구하려고 하는 점 첫 번째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를 x, y로 두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안에서 무조건 참인식이 있어. 그게 뭐야? 이쪽이겠죠. 그래요? 점 AB가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참인식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3A 더하기 4B 빼기 2는 0. 요게 무조건 참인식. 3단계 뭐라고? 이 무조건 참인식을 x, y로 표현하겠다. 까지. 괜찮아?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쓰여있는 a랑 여기 쓰여있는 a가 같은 a일까? 다른 a일까? 같은 거죠. 여기 써있는 b랑 여기 써있는 b가 같은 b야? 다른 b야? 같은 b죠.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참인식을 x랑 y로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a를 x로 표현하고 여기 있는 b를 y로 표현해 보겠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가 x죠. a 마이너스 b가 y입니다. 그럼 더하면 빼면 a 자리에 뭐만 쓰면 돼? 2분의 x 더하기 y를 쓰면 되죠. b 자리에 뭐를 쓰면 돼? 2분의 x 빼기 y를 쓰면 되겠지. 그럼 무조건 참인식이 x랑 y로 표현이 됐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x, y가 움직이는 자치방정식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저 답을 표현해야 되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2로 싹 다 곱할게. 그러면은 4번 모양으로 컨택이 되겠다. 해석하는 게 아니야. 유일하게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 자치 문제만 해석하지 마. 그냥 원하는 숫자들을 골라 쓰는 거야. 오케이? 6번 가볼게요. 자, 근데 하나만, 이 86번이 그 자치 문제의 스탠다드한 풀이야. 봐봐.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은 Q죠.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모르는 점이 하나가 더 나왔어. 그럼 이 점을 A, B라고 두는 게 길입니다. 그래서 저 A, B가 참인식으로 변해요. 슬프다. 한 명이 없어졌어. 현우였나봐. 진짜? 야. 오. 오. 내가 잘 지도한 거 아니었어? 이 자치 문제만큼은 다른 짓 하지 말고 딱 이 패턴화 시켜가지고 요대로 밀고 들어가야 돼. 자, 같이 볼게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점 A, B가 있고요. 직선 AB 위에 있는 점 P,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Q야. 근데 지금 질문이 Q의 자치를 구하십시오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라는 점이에요, 4,3이라는 점이에요, Q라는 점이에요. Q라는 점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Q를 X, Y로 두겠다가 첫 번째야. 그러면 무조건 참인식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 제3의 점 P에서 등장합니다. P가 A, B라고 두는 게 팁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참인식은 직선 AB 위에 있는 점 P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A라는 점 2,-1가 B라는 점 -1,2를 직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3분의 -3이니까 -1. 그래서 y는 -x-2 빼기 1, y는 -x 플러스 1. 여기 위에 있는 점 P 라고 써 있었으니까 무조건 참인식은 B는 -A 플러스 1. 요게 무조건 참인식이 된 거예요. 괜찮지? 마지막 3단계가 뭐라고? A랑 B를 X, Y로 바꿔치기 한다. 근데 그 작업이 요거죠. 선분을 2대1로 내분한다. 즉, 세 번째 바꿔치기 하는 작업이 A, B라고 하는 점 P와 4,3을 2대1로 내분하시오. 이 내분점이 곧 XY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3i-6이 -3x 플러스 8 더하기 1 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고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네. 자, 이 자치방정식이 평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선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원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든 상관없어. 왜? 풀이는 다른 건 내가 이 도형의 방식 풀면서 다 기하적 해석하세요. 기하적 해석을 동반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유일하게 얘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형화 시켜가지고 원하는 거에다가 숫자만 집어넣고 푸는 거야. 알겠죠? 네. 네. 근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 말고도 또 모르는 점이 있다? 그럼 그 점을 A, B라고 두자. 그게 팁입니다. 그래서 참인식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까지 받아들여주면 이 유형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이 약 20분입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형 2로 가볼게요. 자, 위치관계입니다. 직선과 수직, 두 직선의 수직과 평행. 근데 여기서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가 함정이에요.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올 때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 표준형으로 나오면 기울기가 일치하고 절편이 일치하면 일치한다 라고 했고, 기울기가 똑같고 절편이 다르면 평행,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 스페셜한 케이스, 한 점의 스페셜 m, m-가 -1이면 수직. 사실 표준형으로 풀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a -분의 a는 b -분의 b는 c -분의 c는 이라는 구조를 써놓고 일치한다,
등호 평행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수직이다.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기본 코스인데, 이 88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직선을 일반형으로 표시해줬죠. 두 번째 직선도 일반형으로 표시해줬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게 있어.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가 함정이야.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알겠지? 차분하게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가 1번 직선을 보니까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x 플러스 k 플러스 3 y 빼기 2는 0. 2번 직선을 보니까 k 마이너스 4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은 0 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지금 어떤 관계래요? 수직 관계래. 그럼 풀이가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0이면 됩니다. 요 모양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요게 a를 담당하고 요게 b를 담당하면 요게 a 다시를 담당하고 요게 b 다시를 담당해야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건 쪼개놓고 해석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요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대로 풀었으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a 다시 k 마이너스 4 더하기 b 다시라고 하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 0이면 일단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로 묶으면 k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0 해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k 빼기 3은 0 해서 마이너스 3 1 3이라는 k 값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돼. 근데 함정이 있다 그랬잖아. 뭐냐면 이제 문제에선 확실하게 직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케이? 자, 근데 k가 마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k가 마3이면 0 빼기 2는 0이다 라고 하는 그냥 거짓말식 하나가 등장을 해버리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일반형이니까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0이네 라고 풀면 함정에 빠지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 보면 k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3은 빼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3이 빠진 4가 되겠다. 이렇게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이 느낌하고 유사하게 그 뒤에 있는 문제도 91번 문제도 이거랑 유사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풀어보세요. 91번. 자, 91번도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치? 일반형이 평행하대. 그러면 일반형이 평행하네? 그럼 일단 요 구조를 써야 되겠죠. 근데 태근아, 우리가 이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분수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분수는 조건을 달고 시작하죠. 분수의 조건이 뭐야?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어느 것 하나들이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위치관계 기본적인 건 너무 쉬우니까 상관없지만 요 88번 문제나 91번 문제는 함정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따로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 볼게요. 자, 모양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직선이 k 플러스 4 x 플러스 2 k 플러스 2 y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있고, 두 번째가 4-k x 플러스 4 k 플러스 2 y 플러스 2는 0인데, 지금 우리가 써져 있는 대로 얘를 a라고 부르면 얘를 a-라고 부를게. 이렇게를 b라고 부르면 이렇게를 b-라고 부를게. 그럼 평행한다를 찾고 있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라는 표현을 쓸게. 그러면 a-랑 b-가 0이 되면 돼, 안 돼? 일단은 안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4가 아니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고 풀면 요 구조를 지킬 수 있죠. 4-k분의 k 플러스 4는 뭐 4가 써져 있는 k 플러스 2는 2가 써져 있는 k 플러스 2. 근데 그 녀석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이게 평행이다지. 그럼 요렇게 크로스 시킬 수 있겠죠? 크로스 시킬 수 있으면 2 k 플러스 2 k 플러스 4는 k 플러스 2 4-k 라고 쓸 수 있으니까 k가 마이너스 2거나 k가 마이너스 얼마야? 잠깐만요. 이게 마이너스 k 일단 첫 번째에서 후보지가 2개 나왔죠. 근데 전제 조건상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풀어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컨택하면 안 되죠. 그럼 이 녀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를 넣어보면 4 플러스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4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위배시키죠. 그래서 이것도 컨택을 되면 안 돼. 그럼 일단 이건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k는 4가 아니다,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고 놓고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 그럼 k가 4일 때 한번 구해보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구해봐야 되겠지. 그럼 k가 4라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k가 4라면 앞에 k가 4면 8x 빼기 4, 5, 6, 6이 12 y 플러스 1은 0하고 k가 4라면 0, 4, 5, 6, 6, 6, 4 이것도 평행하진 않습니다. 됐지? 그럼 k가 마이너스 2라면 이라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 k가 마이너스 2라면 k가 마이너스 2라면 요건 평행하죠. 요렇게 평행하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단 얘기는 체크를 안 한 거야. 이게 무조건 그거져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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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녀석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녀석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두 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6분의 1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정 같은 문제라고 했죠. 그냥 무턱대고 요거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요거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면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K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고 놓으면 이렇게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나는 지금 밑에 있는 거를 A-, B-라고 설정해 놨으니까 1번을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라고 쓴 거잖아. 근데 0이 아닌 세상과 0이 아닌 세상에서 체크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요거만 0인 세상에서 확인해보고 요거만 0인 세상에서 확인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총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 뒤에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계산들은 따라 나오는 계산들이니까 아 요거 기본꼴 요 답이 안 나왔어? 요런 것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내가 분모에다가 넣은 거 아니다 아니다 해서 답이 안 나오면 하나만 0으로 오픈해줘. 하나만 0으로 오픈해줘. 이래서 체크하면 되겠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풀이를 좀 익혀야 돼. 약간 함정 같은 개념인 거죠. 우리가 왜 요거만 너무 익숙하게 풀어서 그래. 요렇게만. 이 사이드도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7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97번 유형 같은 거는 좀 뺄게요. 네. 풀었으면 좋겠는 것만 체크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자, 지금 다 하는 게 다 멈춰. 그렇게 풀어서는 이 50분이라는 중간고사 안에 메이드 못 시킵니다. 볼게요.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정확하게 오픈되어 있죠. 그리고 2차 함수를 정확하게 오픈해 줬으니까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구현해 내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밖에 있는 거 다 체크되죠. 요 포물선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 여기까지 그렸습니까? 자, 이제 머리를 비울 거예요. 눈으로 봐. PAB가 PA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대. 가장 먼저 이미지적으로 떠올리는 게 뭐야?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여기서 해석이 돼야 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빗변의 길이가 같죠? 그럼 정의를 만족시켰지? 그럼 성질이 뭐야? 성질이 뭐야? 특징.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성질. 그건 정의고. 그렇지. 수직 이등분. 뭐가 뭐를? 한 꼭지점에서 바닥으로 내리 그으면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 문제. 그럼 거꾸로 가는 거라고. 거꾸로. A, B에 직선으로 만들어. 그럼 A, B를 직선으로 만들면 P에서 내리 꽂았다. 수직 이등분이다. 이 얘기를 A, B의 중점을 지나고 A, B의 기울기에 90도인 빨간색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으십시오. 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얘를 A, B라고 놓고 계산해가지고 A, B, AP의 제곱, BP의 제곱부터 똑같다라고 하는 그 열거식 풀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풀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A, B의 중점을 구해야 되겠죠. 3,4라고. 그리고 A, B의 기울기가 그럼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 녀석이 써져 있어야 되는 거야. 요 녀석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빨간색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이 2차 식과 만나는 점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의 풀이가 틀린 풀이는 아니에요. 시킨 대로 간 거니까. 근데 그렇게 풀면
5분, 6분이 걸려도 뻥이란다. 좀 계산적인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식이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래도 계산하는 거는 좀 줄여난 거죠. 그리고 익숙한 계산이잖아. 우리가 2차식 정도 계산하는 게 좀 익숙하잖아. 그래서 요거 꾸며놓고 요 녀석과의 교점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놓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풀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저 곡선과 요 빨간색 직선이 똑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4. 계산 편하게 하려고 곱하기 2 할게.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8. 그래서 2 x제곱 플러스 5x 빼기 3은 0. 2, 1, 3, 1 뿔마. 그래서 x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근데 둘 중에서 앞쪽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떤 게 골라줘야 돼? 앞쪽에 걸리는 게 걸리겠죠. 1사분면이면 요게 확실하네. 1사분면이면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계산이 요거만 필요한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써있는 계산 봐봐. 그 끝까지 가면 몇 분 걸릴 것 같아? 한 5분에 아무리 빨라도 5분에서 7분은 걸리겠지. 근데 그게 시험 50분에서 한 문제에 해당되는 그 시간적 투자가 좀 아깝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하적인 해석. 요 그림 세팅이 돼 있어야지. 근데 아마 이 그림까지 그려놨잖아. 그러면 한 발 싹 뒤에서만 차분하게 바라보면 이등변 보인다고. 그게 하나씩 떠오르면서 빨간색 직선이 보이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계산으로 풀어가지고 맞췄다고 동그라미 치고 좋아하면 그거는 좀 내신 풀이가 아닌 거야. 알겠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자, 100번의 별표 쳐. 오늘 수업 중에서 100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100번을 푸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볼게요. 5분 후에 내가 또 풀게. 알았지? 해석은 했습니까?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문제에서 나오는 얘를 1번 직선이라고 부르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불러볼게. 자, 1번 직선이 어떤 모양이에요? y는 kx란 모양이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2번 직선이 어떤 모양이야? ky는 마이너스 x, 즉 y는 마이너스 k분의 1 x. 그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 수직이다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직이에요? 원점에서 수직이다. 이건 문제를 읽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k가 음수다 라는 건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줄을 해석했어. 두 번째 줄로 가볼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과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하자. A, B를 2등분하는 직선이 A, B의 수직 2등분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정도는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겠죠. x절편이 얼마예요? x절편이 얼마야? 10. y절편이 얼마? 5 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x절편이 짝짝짝짝 10이고 y절편이 5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으로 할게. 기울기가 얼마래? 음수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그럼 이거에 90도 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양수각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림을 조금 예쁘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근데 그래서 만나는 거를 각각 A, B라고 하지. 오케이? 그래서 Y는 KX가 만나는 점을 A라고 잡았고 Y는 마이너스 K분의 1 X랑 만나는 점을 B라고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각 A, O, B를 2등분한다. 우리는 이 직선을 각의 2등분선이죠. 요 각의 2등분. 괜찮습니까? 싹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바닥을 무슨 2등분? 수직 2등분 했대. 그럼 우린 쟤를 뭐라고 불러요? 2등변이라고 부르죠. 2등변이다. 꼭지점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바닥을 수직 2등분 했다? 아, 2등변이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랑 K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요. 그럼 주된 핵심은 이 녀석이야. 핵심은 이 녀석. 자, 바닥을 수직 2등분 했대. 저 빨간색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하얀색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그럼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근데 얘가 어디를 치고 가고 있어? 원점을 치고 가고 있어. 그래서 Y는 EX라고 하는 빨간색 직선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각각 구해요. 각각 구하면 첫 번째 x 플러스 2y 빼기 10은 0과 y는 kx라는 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착착 구하면 헷갈려. x 플러스 2kx 빼기 10은 0이니까 1 더하기 2k x가 15니까 x라는 점이 1 플러스 2k분의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x 플러스 2y 빼기 10은 0과 y는 마이너스 k분의 1x의 교점을 찾습니다. 그럼 이 녀석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x 마이너스 k분의 2 x 빼기 10은 0. 그래서 1 마이너스 k분의 2 x는 10. 그러면 x는 1 빼기 k분의 2분의 10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점이 a의 x값이고 요 점이 b의 x값입니다. 그럼 이제 2등분으로 이제 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k가 하얀색 직선과 만나는 y는 2x라고 하는 빨간색 직선과 x 플러스 2y 빼기 10은 0이라고 하는 하얀색 직선의 교점은 A랑 B의 중점이다. 로 마지막 미지수 K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x 플러스 4x 빼기 10은 0. 그래서 x는 2라는 기준선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0 더하기 1 마이너스 k분의 2분의 10을 2로 나누면 2다. 그래서 이 녀석이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게 기하적인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력이 조금 동반돼야 돼. K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요 빨간색 Y는 EX를 찾는 것은 기하적 해석. 그 다음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직접 구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중점이 하얀색과 빨간색의 교점과 같다 라고 해서 K값 구하는 것까지가 일단 첫 번째 스텝이야. 이 문제를 푸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하면 K가 음수기 때문에
K가 마3이라고 구해집니다. 요 계산하는 거 뺄게.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면 K가 마3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벽한 A값과 완벽한 B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이까지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아? 쉬운 문제 같아?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꼬여있진 않습니다. 문제를 그냥 다 알려줬어. 근데 그 알려준 힌트들이 계속 미지수를 달고 다니는 힌트여가지고 딱 뭔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불편한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근데 고난도 문제라고 부르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 근데 고난도다? 해석이 불편하다? 아니야. 계산이 좀 불편한 느낌이다. 이거 계산해요. 번분수로.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K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음수 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K가 음수라고 써있어. 그래서 음수 양수 중에서 음수값 컨택하는 거야. 할 줄 알아야 돼.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 네,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숙제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봐요. 네. 자, 유형 3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퓨어한 직선에서 보다는 원과 묶여있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체크해 보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을 모르진 않겠죠. 네. 104번 가볼게요. 자, 104번이 대표적인 유형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각의 2등분선 하면 딱 두 가지 유형이야. 삼각형에서 각의 2등분과 직선에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 근데 삼각형의 각을 2등분한다랑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한다.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완벽하게 너무나 구별이 잘 돼.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직선이고. 이 두 가지가 헷갈리진 않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죠? A 대 B로 내분됐다. A 대 B로 내분.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AB면 A 대 B로 내분됐다. 내분으로 푸는 거고, 이 녀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로 푸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 이제 104번으로 넘어가면 y는 3x라는 직선과 x축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죠. 그럼 그게 이루는 각이 얘겠죠. 그래요? 이 각을 2등분하고 치고 들어간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값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직선과 직선의 각을 2등분했다. 풀이가 뭐라고요? 태근아, 풀이가 뭐라 그랬어 방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점이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둘게. 근데 문제에서 그 점을 2, K라고 두라고 써있네. 그럼 얘가 2, K다 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2, K에서 X축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K겠죠. 그럼 2, K에서 Y는 3X까지의 거리가 얼마겠어요? K다 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고. 이게 각의 2등분선 오픈된 소스니까. 그래서 K는 즉 뭐냐, 3x-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2,k 사이에 거리가 k다. 루트 3, 3은 9, 1, 1은 1, 절대값 6 마이너스 k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10 k가 절대값 6 마이너스 k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루트랑 절대값을 지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 제곱. 10k의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이다. 9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k 빼기 36은 0이다. 3k제곱 플러스 4k 빼기 12는 0이다. 31 43. 틀렸네. 틀렸네. 뭐야, 이거 없어? 그래. 모양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네,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절반 마이너스 ac. 그래서 당연히 양수 값이죠, k가. 그래서 양수만 쓰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0 더하기 루트 40 2루트 10. 그래서 2번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다 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일반적인 풀이긴 한데 이게 오픈소스여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x축 y는 3x 각을 2등분할 때 특정 점 하나 잡고 길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똑같다. 식이 오픈됐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된다고. 네. 각의 2등분이어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 뭐 일반적이어서 딱 두 개만 더 체크할게요. 105번하고 108번 두 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5번하고 108번. 네. 딱 나오는 시간. 지금 105번을 보면 어떤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밖에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이 있어. K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 거리를 구하는 거고 K가 여기 있으면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가장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여기쯤 있을 것 같아. 얘보다 얘가 짧으니까. 그래요? 그럼 어차피 이거 곡선이잖아. 곡선이죠. 이 X축을 이 직선을 쭉 붙이면 평행한 노란색 직선과 접하는 상황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노란색 직선이 그려져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풀이에.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2죠. 그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이라고. 근데 이 직선이 노란색 직선이 2차 식과 몇 점에서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났어. 접했어. D가 0이다지. 이해됩니까? 이게 공통수학 원에서 가져온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두세 개념을 뭉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즉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과 요 변형된 노란색 2x 플러스 p가 한 점에서 만난대. d가 0이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p는 0. 짝수 d 3, 3은 9 마이너스 6 플러스 p가 0. p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p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선생님, 저희는 k값 구하는 건데 p를 구해서 뭐예요? 잘 봐. 어쨌든 이제 어디를 잘라서 그리더라도 다 얼마겠어? 루트 5죠.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는 어디를 잘라서 가더라도 똑같잖아. 그럼 이제 완벽한 노란색을 구해왔으니 가장 쉬운 점 하나 따와.
0,43 괜찮습니까? 노란색 위에 있는 가장 쉬운 점 0,43과 직선상의 거리가 얼마면 되는 거야? 루트 오면 되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직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EX-Y 플러스 K는 0하고 노란색 직선에서 구해온 한 점 0,43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입니다. 로 답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최소값 구하겠다고 점 잡고 푸는 순간 시간에서 꼬여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지. 뭐 2차식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루트 2는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 더하기 K 5는 절대값 3 더하기 K K가 2 K가 마이너스 8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노란색 직선이 Y는 2x 빼기 3이죠. 그럼 하얀색 직선은 K겠어. K가 2겠어요? K가 마이너스 8이겠어요? 마이너스 8이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하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해석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특별하게 음수입니다, 뭡니다 안 써있더라도 해석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네. 기억해둬야 돼. 왜 기억해둬야 돼? 우리 지금 직선 풀고 있는데 해석을 뭐로 했어? 판별식으로 했죠. 판별식 언제 배웠어? 공통수학 1에서 배웠어. 두세 개 개념이 묶여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어. 8번 가봐. 8번하고 간단하게 테스트 보자.